개 3마리 본단 말을 어떻게 하냐? 자,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? 잠시 후에 이 뉴스 소개해드리겠고요. 징계위, 2차 징계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 그리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윤 총장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정직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라는 설이 제기됐습니다. 아직 징계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설입니다. 그런데 이 설이 왜 이렇게 어제부터 계속 설설 제기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설훈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.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은 해임만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제가 뭐 의원이고 한다면은 분명히 해임에 들어갈 텐데 왜 정직이나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면요.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?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거든요.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. 저는 당연히 해임입니다. 100% 해임입니다. 설훈 의원이 개인 견해를 밝혔습니다. 내가 징계위라면 이건 당연히 윤 총장을 100% 해임할 거다. 그런데 묘한 말을 했습니다. 국민들 여론을 생각해서 정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. 설훈 의원의 이 설과는 무관하게 이 같은 설이 강력하게 돌고 있습니다. 정직설. 정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정직 6개월이 나온다면 총장직은 유지하지만 임기가 다 되죠.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능하죠. 해임 면직 때보다 단기간에 직무 복귀할 확률이 없죠. 낮고가 아니라 없고 정치 활동도 금지가 되고 6개월 정직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이다. 원정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도 당연히 총장이 없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효과가 소위 효과가 정직 6개월일 때는 있게 되는 겁니다. 윤 총장 측에서는 3개월이든 정직 6개월이든 기간에 상관없이 법원에 소송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자 이거 짜여진 각본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짜여진 각본대로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1차 징계위 구성 진행 상황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은 아닌 것 같다. 이게 정직설, 이거 짜여진 각본이 의심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윤 징계 관련된 소문, 징계위가 해임은 정치적 부담이 크니 정직 처분 의결할 것이다. 정직 3개월이다. 한 사람은 정직 6개월이다. 정직 후에는 공수처 동원해 총장을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할 것이다. 뭐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김병민 비대위원님, 방금 보셨던 윤 총장 정직설,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권에서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재간이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야권의 비토권을,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처리 통과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수처 출범을 하겠죠. 그러니까 잘 짜여진 각본과 시나리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. 사실상 윤 총장 해임을 시켜버리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윤 총장 찍어내게 한다는 여론적 후폭풍 아마 감당이 어려울 겁니다. 근데 만약 정직 처분을 내리게 되면 손발을 다 묶어놓고 있는 상태로 윤 총장을 일단은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뜨고 나면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, 이런 여론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.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 조항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건데, 과거 얼마 전에 있었던 법원에서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윤석열 총장은 지금도 대검에 있지 않고 집에 있어야 되는 직무 정지 상태일 겁니다.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윤석열 총장은 법원 소송을 가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텐데,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여권에서 만약 시나리오대로 짜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게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. 지금 중요한 건 이 시나리오대로 가느냐에 대한 여부보다는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서 이제 조금 전에 아웃복싱 얘기도 하고 심판대에 올라 있는 복싱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, 제일 중요한 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떠나서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봐야 되는 사람이 같이 글러브를 끼고 나와서 윤 총장을 상대로 게임에 불공정하게 나서고 있다는 거거든요. 심판까지 불리하게 나서고 있는 이 모든 형국들을 결국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국민의 민심이라 생각하고, 얼마 전에 처리된 공수처 법안을 비롯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민심을 헤아려 본다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민심이 정부 여당보다는 윤 총장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야당의 의견인데 일단
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했었던 이재명 기자, 이 정직설, 사실 어제 방송 끝나고 이재명 기자 저랑 얘기하면서 이 정직설이 세게 돌고 있다라는 대화했잖아요. 예. 좀 하루 동안 들리는 얘기가 더 있습니까? 취재 좀 하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일종의 출구 전략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 이 자체가 좀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바로 직무 배제를 했습니다. 그 얘기는 결국 윤 총장의 징계 사안들이 중징계할 사안이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한 거죠. 징계가 나오기도 전에. 그런데 그렇다면 뭐 정직부터 중징계를 볼 수 있지만 면직 해임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. 그 정도 사안이 아닌데도 직무 배제를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추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지금 징계 사안이 그런데 지금 이제 6개를 나왔는데 그 사안을 지금 이제 갑론을 박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. 과연 이것이 중징계 사안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징계위원들이 과연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논란도 같이 있는 거죠. 그런 점에서 과연 해임 면직이 나오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이제 정직이란 출구 전략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거고 그 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직이 1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정직 6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해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정직 3개월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는 건 비위 사실이 얼마나 엄중하냐, 비위 사실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. 이런 이제 방증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이런 설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서른 이제 의원이 나름 이제 여당의 우선 중진 의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직에 대해서 근거를 대는 게 뭐 비위 사실이 정치 정도다 이런 게 아니라 야당이 있고 또 야당할 지지자가 있고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정직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결국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징계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과연 여당 중진 의원의 발언을 적합한가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. 그렇군요. 박수현 대변인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네. 아니겠죠? 뭐 정직 정해놓고 설마 현 문재인 정권이 그렇죠? 정직 정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? 저하고 토론을 좀 많이 해보시더니 제 답을 금방 아시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실제로 뭐 이런 경우가 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재미있죠. 사실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재미있고 빨리 퍼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결정하는 날 제가 뭐 음모론 뭐 사실 재미있다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일반론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. 뭐 갖가지 추측을 다 할 수 있죠.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어떤 예단도 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청와대가 정말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각본을 짠 시나리오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해서 직무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장관이 어떤 권한으로 이 일을 징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사안이 윤 총장 측의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 제기 이런 과정들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었어요.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래 아무리 그래도 검찰총장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일반 검사도 아니고 이런 이제 그 국민의 어떤 일반 눈높이 감정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죠. 어쨌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가 윤 총장 측의 어떤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입장을 한번 보면 우선 기일도 10월 2일에서 4일로 4일에서 10일로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요구를 들어주면서 방어권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까 김광상 변호사님 말씀해 계셨습니다만 그 징계위원회 내에서의 어떤 증인 신문이냐 신문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검사 징계법에는 와서 그 피고인 측의 그 대리인은 신문을 할 수 없도록 그 징계위원회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. 그 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 왜 권한을 달라고 합니까? 안 되는 거죠. 절차에 자꾸 어떤 상처를 내려고 하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그것까지 다 받아주었습니다. 녹음도 말씀하셨어요. 그것도 받아주었어요. 아까 잽을 날리면서 아웃복싱하면서 점수를 따는 것 같지만 법무부도 노련하게 여러 가지 그 의도를 알고 차단을 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잘 보장하고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